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들급 중에서 최강자 레플리카이죠, 야마하 R6 모델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도 구형 모델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모습이 너무 이쁘게 체인지가 된 모델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옵션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정비 내역도 확실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키로수와 연식 대비해서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바이크예요. 또 머플러 투팅 되어 있고 환경 검사도 작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되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20년식이고 무사고 무슬립, 꿈은 있으니까 잠시 후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주행거리는 27,800km입니다. 또 판매하는 금액은 1,3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4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점검을 마친 다음에 수리할 곳은 정비를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유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 배송제라고 하는데 계약금 30만 원만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검수를 하신 다음에 잔금은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단 탁송비는 별도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어는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바이크는 옵션이 워낙 좋은 차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ABS와 TCS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전면부 보시면 이 R1하고 R6가 약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전면부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이 멋있는 포지션을 연출을 하고 있고, 약간 이 생긴 형태로 봤을 때는 유럽 바이크 디자인에 가까운 방식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형 모델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또 카울 같은 경우에는 순정은 아니에요. 사제 카울이 장착되어 있는데 또 빨간색이 R6는 많이 없다 보니까 마치 두카티사에서 나온 모델 같은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헤드라이트와 LED 데이라이트, 윙카도 모두 LED로 채용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도 좋습니다. 또 미러 쪽에 윙카가 있는 타입이어서 확실히 일반적인 구형 모델보다는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또 SC 머플러 슬립온 모델이고요. 장착되어 있고 구조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런서 없이 구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배기음도 우렁 차면서 딱 듣기 좋은 정도로 소리가 좋습니다. 또 앞뒤로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번호판 키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뒷모습이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탱크 패드와 니그립 패드까지 장착해서, 니그립은 꼭 쓰고 타셔야지 손목이나 이런 쪽에 무리가 안 가는 모델들이에요. 또 사소한 거지만 이 배틀가드까지 장착해 놔서 모습이 확실히 조금 더 깔끔하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차의 가장 큰 옵션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조절식 쇼바가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감쇄력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도 높이 조절이 가능한 쇼바이기 때문에 차고 높이를 조금씩은 내리고 올릴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이제 19RC로 튜닝을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이 마스터 실린더가 19RC예요. 제동력이 엄청 우수한 걸로 소문이 난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가성비 해서는 정말 좋은 옵션이에요, 이 브렘보는. 그래서 이 큰 옵션이 브렘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머플러 튜닝이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 튜닝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쪽은 리어 물바지도 카본 방식으로 변경을 해 놓으셨고, 리저브 캡 뚜껑도 보시면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파츠를 장착해서 조금 더 예쁩니다. 오일 캡도 이런 걸로 변경을 해 놓으셨네요. 또 프레임 슬라이더 장착되어 있고 앞뒤로 포크 슬라이더까지 뒤쪽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정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SP 폼 거치대하고 뒤쪽에 USB 포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SP 같은 경우에는 댐퍼 타입이기 때문에 진동을 잡아주는 타입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부드럽죠? 장거리 가셔도 핸드폰에 크게 무리 가지 않으면서 탈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네, 정비 내역을 알아보자면 일단은 D타이어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시면 네, 새 타이어이고 대소기어 체인도 모두 교체를 완료해서 따로 신경 쓸 게 없고, 또 점화 플러그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까지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또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직 한참 남아 있어서 올 시즌까지는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패드도 앞에는 90%, 뒤에는 80% 정도 남아 있어서 컨디션이 정말 좋고, 이 정도에 할 수 있는 정비 내역은 모두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도 이렇게 보셔도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신차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깨끗해서. R6 같은 경우에는 검정과 이 파랑만 보다가 빨간색을 보니까 정말 R6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파니갈레 같은 느낌도 있고 S1000R 신형 같은 느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6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보시면 이 윙카 윙렛 쪽이 또 이렇게 뚫려 있어요. 뒷모습 따라가 보면 엄청 멋있고, 이 브레이크 라인이 한 줄로 들어오는데 밤에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로봇 눈 같이 멋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고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행히 무사고 무슬립 상태이고, 일단은 이제 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미지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께 여쭤보니까 이제 순정 카울 상태에서 웃궁을 하면서 카울이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비싸서 사제 카울로 교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퀄리티가 좋아서 이 단차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네, 그리고 꿍하면서 이제 머플러 쪽에 끝에 쪽에 살짝 찍혀 있는 자국이 보이고요. 스윙암 쪽도 좀 찍혀 있는데 이 스티커를 이제 붙여진 걸 떼보니까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머플러가 이전에 때르미뇨였는데 제 생각에는 머플러가 더 길었었고 이제 꿍을 좀 하면서 여기가 눌렸던 것 같아요, 스윙암이. 그래서 머플러 망가져서 버리고 이쪽 SC 머플러로 다시 구변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폐지하기 전에 등록증을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데미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큰 데미지는 없어요. 다행히 프레임 슬라이더만 아주 미세하게 찍힌 자국이 보이네요. 다른 쪽은 이상 없이 차체에는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못 드렸는데 또 이 브레이크 레버도 끝단 쪽에 살짝 스크래치들은 있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진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꽁하면서 뒤에 시트 쪽 중간 쪽에 살짝 이제 찍힌 자국이 보이는데 네, 그렇게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머플러가 이 바이크에선 제일 가장 많이 보이는 꽁 자국이에요. 그래도 외관 상태는 엄청 깨끗한 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유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저희도 가지고 와서 정비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컨디션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시동을 켜서 이제 시동선과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자는 키는 하나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27,824km네요. 네, 시동도 일발 시동 걸리고 잡소리도 하나도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풀배기보다 이렇게 슬립온을 좋아합니다. 배기음이 너무 크지 않으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못 드렸는데 배터리도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손볼 것 없이 컨디션은 완벽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크의 시트고는 85cm이고 제 키는 184에 제가 키가 크고 옷을 또 크게 입어요, 특징이. 그래서 어떤 바이크든 앉으면 작아 보일 수는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착석한 느낌은 저도 이 레플리카 S1000을 타고 있는데 시트고가 R6가 가장 높아요. R차 중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레플리카는 83 정도가 평균적이고 이 바이크만 유일하게 거진 85 정도이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이왕이면 170이 넘으시는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R차 같은 경우에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타시면 손목 나갑니다. 이렇게 타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니그립과 뒤에 힐그립을 쓰시고 투어 좀 멀리 가실 때는 팔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무릎에 올리셔서 이렇게 타시고 시선은 앞쪽만 보시고 타셔야지 손목이나 이런 데 아프지 않고, 손목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니그립과 힐그립이 쓰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타시고 팔목은 반드시 다리 위에 이렇게 올려서 타시면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자세로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R차를 타고 있지만 오히려 아메리칸보다 오히려 저는 이 레플리카가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바람을 맞지 않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도 솔직히 저는 이 손목이 아프진 않아요. 목은 좀 아플 수 있지만, 그래서 목이 아픈 거를 참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카본 헬멧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앉아봤는데 이 정도 참고를 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마하 R6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친구분들 타시기는 좋고, 또 저같이 나이가 있어도 세컨 바이크로도 가지고 계시면 정말 매력적인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유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